안녕하세요. T송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위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격언에 아생연우살타란 말이 있는데요. 해석하면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죽인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자기의 돌이 안전한지 자기가 확실히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생각보다 먼저 일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그 위험을 100% 없앨 수는 없어도 다음을 따라하면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되도록 7,000원 이하 저가주 매수 안 하기. 저는 만원짜리 이하도 되도록이면 매수를 안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위험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시장 전체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 분산 가능 위험, 개별 종목 위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은 우량주든 부실주든 모두가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주식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은 개별 종목의 위험만 잘 살펴가지고 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7,000원짜리 이하가 모두 부실주는 아니지만은 7,000원짜리 이하 중에서 부실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7,000원짜리 이하를 사지 않는다면은 비체계적 위험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모르는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 주식은 매수 안 하기. 워렌 버핏이 아마존을 매수 안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아마존을 매수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과 코카콜라의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월봉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2009년도부터 따지면은 그때 40불 정도 했는데 지금 2100불 하고 있습니다. 한 5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도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펩시콜라를 마셨는데 주위에서는 코카콜라를 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코카콜라를 마셔보니까 펩시보다 훨씬 나아서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생겨서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예전 며느리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에 코카콜라 내용이 나옵니다. 새해가 되면은 워렌 버핏이 자기와 자기 전 남편한테 새해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은 예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한 또 이야기 중에 투 스트라이크 이론이 있는데요. 야구에서 타자는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그 다음 공이 스트라이크와 비슷한 공이면 아웃이 되지 않으려고 배트를 휘둘러야 하지만 주식은 자기가 모르는 회사는 안 사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많이 빠져서 방송 지인 추천으로 그냥 오를 것 같아서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산 주식에서 돈을 번 것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벌어야 그 수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 분산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종목 분산 투자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에서 7종목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두 종목에서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쉬우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 네 번째까지는 사실 그렇게 머리를 안 써도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5번째부터는 약간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5번째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먼저 그 시대의 허황업종과 불황업종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황업종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황업종이 철강, 화학, 보험, 은행, 기계 관련 주식들인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IT 관련 업종이 괜찮습니다. 참고로 불황업종들의 차트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롯데케미칼인데요. 쌍봉을 이렇게 주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렸다고 20-30% 내렸다고 싸다고 샀으면은 그 다음에도 20-30%는 더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많이 내렸다고 싸 보인다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기업종의 대표 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이 회사는 정말 징그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약간 전저점 근처까지는 와 있는데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험업종의 대표 주자 현대해상입니다. 완만히 오르다가 2018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이 불황으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청년 취업도 안 되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옛날에 고금리에 팔았던 보험 상품들이 역마진으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의 주가들도 안 좋은 건데요. 철강업종의 대표주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전부 다 전방업종이 좋아야 되는데 조선, 건설, 자동차 모두 좋지 않습니다. 전방업종이 좋지 않은데 철강업종의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업종 KB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도 크게 보면 이렇게 쌍봉을 그린 다음에 2018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순이익 마진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출도 줄어들고 있고 각종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현재 상황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될 조짐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차트 공부하기입니다. 차트 공부하기 엄청 중요한데요. 차트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회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회사의 봄이나 여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가을에는 걷어들여야 되고 겨울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 회사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잘 모르더라도 차트를 이해하면은 이 사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차트 공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보는 습관 들이기인데요. PER, Price Earning Ratio, 우리말로 주가 순수익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PER은 현재 주가 나누기 EPS인데요. EPS는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이고요.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로 이해됩니다. PER이 낮다고 모두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투자한 회사나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험관리입니다. 알아야 덜 잃고 더 법니다. 자신의 투자 실력을 길러놓고 수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위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